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확률의 곱셈 정리와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확률의 곱셈 정리부터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의 곱셈 정리는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조건부 확률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조건부 확률 P, B, 바 A는 이렇게 표현되죠. 그랬을 때 우리 양변에 PA, PA를 곱해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밑에 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곱하기 때문에 우리 이 식을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부를게요. 같은 방법으로 P, A, 바, B를 한다면 P, B분의 P, A, 교,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양변에 마찬가지로 P, B를 곱해주면은 P, A, 바, B 곱하기 P, B는 P, A, 교, B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런 꼴의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정리되어 있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P, A, 교, B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문제, 예제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 시간 주도록 할게요. 화면 멈추고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셨나요? 자,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행도서 6권과 자기계발도서 3권이 꽂혀있는 책장에서 세민이와 윤아 차례로 책을 한 권씩 임의로 꺼낼 때 두 사람 모두 자기계발 도서를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사건 A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세민이가 자기계발 도서를 꺼낼 확률. 꺼내는 사건. 마찬가지로 B는 윤아가 자기계발 도서를 꺼내는 사건 이렇게 해볼게요. 자, 구하라는 확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 모두 자기계발 도서를 꺼낸다는 것은 A도 자기계발 도서, B도 자기계발 도서를 꺼내는 사건과 같겠죠. 자, 세민이가 먼저 자기계발 도서를 꺼내는 것은 총 9개 중에서 3개 꺼내면 되겠죠. 정확하면 90분의 31 이렇게 해서 3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차례로 꺼내기 때문에 A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B 사건이 일어난 거지. 그렇기 때문에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세민이가 자기계발 도서를 꺼내고 B가 자기계발 도서를 꺼내는 9개 중에서 한 책을 뽑았으니까 8개 중에 하나를 뽑고 자기계발 도서는 그럼 2개 남아있겠죠. 2개 중에 하나 뽑으니까 8분의 2에서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 그럼 둘 다 모두 자기계발 도서를 꺼낼 확률은 P, B, 바, A 곱하기 P, A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자, 확률의 곱셈 정리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서 12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문제 2번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딸기 파이 3개와 오렌지 파이 5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서진이와 지은이가 차례로 파이를 한 개씩 임의로 꺼낼 때 두 사람 모두 오렌지 파이를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사건 A를 서진이가 오렌지를 꺼내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건 B는 지은이가 오렌지를 꺼내는 사건이라고 해볼게요. 자, 구하라는 확률은 A, 교, B라고 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두 사람 모두 오렌지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A 사건은 서진이가 오렌지 꺼낸 거, B 사건은 지은이가 오렌지 꺼내니까 둘 다 동시에 꺼내려면 A, 교, B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셈 정리를 이용해 볼까요? B바 A 곱하기 PA. PA는
서진이가 먼저 꺼내니까 총 8개의 파이 중에서 오렌지가 5개 중에 하나를 꺼내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요. P, B, 바, A 같은 건 서진이가 먼저 꺼냈으니까 8개 중에 한 개가 줄어서 7개가 됐죠. 7개 중에 한 개 뽑는데 마찬가지로 오렌지 5개 중에 4개를 하나 꺼내면 되겠죠. 5개 중에 하나가 줄었으니까 자 그러면 7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주면 7분의 4 곱하기 8분의 5 해주면 약분을 해서 2, 14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예제 3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4개의 담청 제비를 포함하여 2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20개의 제비, 4개의 담청 제비 상자에서 승민이와 희찬이가 차례로 제비를 한 개씩 임의로 뽑는다고 한다. 그때 한 번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을 때 승민이가 담청 제비를 뽑을 확률과 희찬이가 담청 제비를 뽑을 확률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선생님이 미리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총 20개의 제비 중에 당첨 제비가 4개, 비당첨 제비가 16개 이렇게 있다 그래볼게요. 자, 그랬을 때 사건을 A는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 B는 희찬이가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구하라는 게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요거니까 어떻게 될까? 자, P, A를 구하라 이 말로 해석하면 될까요? 자, PA를 구할 때 승민이가 먼저 뽑는 거니까 20개 온전히 있는 상황에서 뽑겠죠. 자, 그럼 20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야 돼? 당첨 제비에서 나야 되니까 4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겠죠. 자, 그럼 20분의 4 해서 5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당첨 제비가 이렇게 하나씩 뽑히고 난 다음에 이제 희찬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사건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럼 확률의 곱셈 정리 이용해서 P, A, 교, B부터 한번 구해줄게요. 요거는 요렇게 쓸 수 있겠죠. P, A를 곱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구한 게 이게 19분의 3이니까 19분의 3 곱하기 PA 사건을 알고 있죠. 5분의 1. 자, 마찬가지로 PA 6건 교집합 B는 P, B, 바 A 6건 곱하기 P, A의 6건. 자, 그럼 계산해주면은 19분의 4 곱하기 A 사건이 5분의 1이니까 A 6건은 5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둘 결과값이 95분의 3이고 여기는 95분의 1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각각의 확률을 갖다가 더해져 보면은 95분의 3 더하기 95분의 16 해주면 95분의 19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거는 19로 약분이 돼서 5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과론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희찬이가 나중에 뽑는데도 불구하고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5분의 1이에요. 마찬가지로 승민이가 먼저 뽑음에도 불구하고 당첨 제비를 뽑힐 확률은 5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제비 뽑기를 할 때 실제로 먼저 뽑고 나중에 뽑고가 큰 의미가 있다,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항상 당첨 제비와 뽑힐 확률은 같게 돼요. 자, 문제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시 화면 멈추고 여러분들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풀어보셨나요? 쌤이 사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건 A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동이 ADHD를 가질 사건. 자, 사건 B는 전문가가 정확하게 진단할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아동 중에 7%가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PA는 0.07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문가가 ADHD가 있는 아동이 있음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이 0.8이래요. 자,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P, B 바 A 0.8. 왜 그렇죠? ADH가 있는 아동일 때 있음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죠. ADH가 있다는 전제하에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걸로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P, B바 A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ADHD가 없는 아동을 없음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이 0.7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ADH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쵸?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이 0.7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밑에서 이제 구하라는 확률을 갖다가 표현해 봅시다. 아동이 ADH가 있고 동시에죠. 동시에는 뭐야? 교집합. 전문가가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 그다음 이 확률은 ADH가 있고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확률의 곱셈 정리 이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P, B바 A 곱하기 P, A. 자, 그러면 우리 P, B바 A가 0.8인 거 알고 있고 곱하기 0.07 이렇게 되겠네요. 자, 결과값은 어떻게 되죠? 0.05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ADH가 없고 교집합 정확하게 진단해 내릴 확률은 P 없으니까 여집합 B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밑에다 내려 쓸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확률의 곱셈 정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PB바 A는 앞에서 찾았던 0. PB바 A의 여집합이죠. 7 곱하기 A의 여집합 확률은 1에서 0.07 빼면 되겠죠. 그럼 0.9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계산하면 계산 결과값이 0.65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전문가가 아동을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이라면은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은 단순히 P, B가 되겠죠. 마찬가지 P, B를 구해줄 때 이렇게 됐을 때 A, B 이렇게 되면 여기는 A, 교, B가 되고 좀 아까 했듯이 여기는 어떻게 되죠? A의 여집합, 교,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사건도 A교 B 더하기 A의 여사건 교 B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각각 구한 확률이 우리 이미 알고 있죠. 0.005, 0.651. 자, 그럼 더해주면은 0.056 더하기 0.65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결과값들 더해주면 자 0.707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가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은 0.0707 이렇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두 번째로 나눠볼 이야기는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자, 독립이란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서로 독립이라는 거는 다른 것에 예속되거나 의존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사건의 독립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그럼 사건의 독립이라 할 때 우리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하면 A, B가 서로 둘이 의존하지 않는 상태, 예속되지 않는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선생님은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라고 할게요. 자, 독립과 상대적인 얘기를 나누는 건데, 자, A, B가 서로 종속이다라고 말한다면 주가 되는 것에 딸려 붙어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어디? 뭐 A 사건에 딸려 붙어 있다, B 사건이. 자,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자, A 사건에 B 사건이 딸려 있다. A 사건에 B 사건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이런 의미로 한번 우리 개념 열기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열기 보면은 빨간 공 4개와 흰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재현이와 주현이가 차례로 공을 하나씩 임의로 꺼낸대요. 그랬을 때 재현이가 빨간 공을 꺼냈을 때 주현이가 빨간 공을 꺼낼 확률,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와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재현이가 빨간 공을 꺼낼 사건을 A라 그러고, 주원이가 빨간 공을 꺼낼 사건을 B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꺼냈을 때.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야기에 나눠볼 주제가 어떤 걸 나눠볼 거냐면, B가 어떻게 됐지? 재현이가 빨간 공을 꺼냈을 때라니까, A라는 공을 꺼냈을 때는 A라는 공을 꺼낼 사건 하에서 B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구해보고, 가하 조건 상황에서, 즉, 꺼내는 공을 다시 넣는 이런 조건 하에서 요걸 구해보고, B와 A 똑같이 요 두 가지를 요 사건에 의해서, 요런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요 경우에 한해서 한번 둘이 구해봐서 우리 서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잠시 화면 멈춰놓고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해보셨나요? 쌤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B, 바 A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일단 B, 바 A. 자, 재현이가 먼저 빨간 공을 꺼냈을 때, 꺼냈다는 조건 하에, 누구야? 한 명 이름이 주원이가 빨간 공을 꺼내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상자에 빨간 공에 R, 레드에 R 있다고 흰 공에 화이트에 W 따서 빨간 공은 4개, 흰 공 3개 이렇게 있는 상자에서, 자, 가 조건 상황에서는 다시 꺼낸 공을 넣어주고 있죠. 그래서 자, B, 바 A. 재원이가 빨간 공을 꺼냈을 때, 그리고 다시 넣어주니까 상자에 남은 공 그대로 4개, 3개가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요런 상황일 때가 지금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하이지. 그랬을 때 B가 일어난 거니까 전체 7분의 4가 되겠지. 7개 중에 하나 뽑고 빨간 공 뽑아야 되니까 4개 중에 하나 뽑으면 7분의 4 이렇게 되겠지. 마찬가지로 재현이가 빨간 공을 꺼냈다는 상황 하에 여기 나에서는 다시 넣어주지 않으니까, 자, 재원이가 꺼냈다라는 상황 하에 빨간 공을 꺼내니까 요 상자의 상황 하에겠지 지금. 그러면 총 6개 중에 1개를 꺼내는데, 자, 빨간 거 중에 1개 마찬가지로 꺼내면은 6분의 3에서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우리 앞에서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봤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 자, B를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했었지? A, 교, B랑 A, 여집합, 교, B를 구했었죠. 자, 확률 곱셈 정리에 의하면 이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죠? B, 바 A 곱하기 A가 될 테고, 요거는 B, 바 A의 여집합 곱하기 A의 여집합이 되겠지. 자, PA부터 한번 여기 PA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바로 PA가 나오는 거지. 재현이가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이니까. 자, 7C1 중에 4개 중에 하나 꺼내면 되니까 7분의 4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위 구해놓은 확률들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줘 봅시다. 자, B바 A는 위에서 구해준 7분의 4가 됐대요. PA는 마찬가지로 7분의 4 이 값이 되겠네. 더하기, 자, 보자. 여기는 또 그림이 안 그려져 있네.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빨간 공을 꺼내지 않은 사건 하이니까 하얀 공을 꺼냈겠지. 그럼 하얀 공이 2개, 빨간 공 그대로 4개. 다시 넣어준 거니까 여기 3개가 되겠네. 자, 그럼 여기에서 요런 상황 하에서 지금 요 상황이 요거지. 요런 상황 하에서 다시 뽑은 거니까 빨간색으로 가서 7분의 4. 빨간 공, 여기서 빨간 공 4개 뽑아야 되니까. 곱하기, 자, PA의 여집합은 1 빼기 PA니까 PA가 7분의 4였지. 자, 그러면 지워져서 1 빼기 7분의 4니까 7분의
7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7분의 4에서 7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7분의 3 해주면 똑같이 7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 자, 요번에 여기서 한번 PB를 구해줄게. 나 상황에서 PB를. 마찬가지로 A교 B 더하기 P A 여집합 교 B가 되겠지. 자, 여기 살짝 옆에다 써볼게요. P B 바 A P A 더하기 P B 바 A 여집합 곱하기 P A 여집합. 자, 앞에 거는 우리 구해준 거 2분의 1 써주면 될 테고 PA는 위에서 7분의 4 이렇게 구해줬죠. 자, A의 여집합이 일어났다는 상황 하에면은 다시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A의 여집합이 일어났다는 상황은 흰색을 꺼냈다는 상황에서 다시 넣어주지 않습니다. 흰 공이 하나 주고 빨간 공 그대로 4개가 있겠죠. 자, 검정색으로 써볼게요. 이런 상황 하에가 지금 AC가 일어났다는 상황 하에가 요 상자가 됐을 테니까 7이 아니라 6이 되겠죠. 총 6개 중에서 하나 뽑는데 4개 빨간색을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될 테고 PA 여집합은 마찬가지로 1-7분의 4니까 7분의 3 이렇게 되겠네. 자, 그 계산하면은 7분의 2 더하기 요거는 6분의 4 곱하기 7분의 3이니까 2 이렇게 지어주면 7분의 2 이렇게 나와서 7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PB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앞에서 구한 PB바 A의 7분의 4랑 PB에서의 7분의 4가 서로 같게 되겠죠. 그런데 나와 같이 다시 복원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PB바 A의 2분의 1이 PB의 4분의 1가 서로 같지 않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 나눠볼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건 B랑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에는 PB바 A랑 PB랑 서로 같다 이렇게 되는데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는 요 값들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요 첫 번째 경우가 성립할 때 혹은 요렇게 성립할 때 거꾸로 성립할 때 서로 독립이다라고 표현해요. 자, 앞에서 독립 뭐라고 했죠? A,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나 그냥 사건 B 자체가 일어나는 경우가 서로 확률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건 A가 B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겠죠. 그러면 서로 독립이다라는 표현이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P, B바 A랑 우리 두 번째 거 했을 때 이 두 번째 거 다르게 나왔을 때 B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는 A 사건이 먼저 일어나면 B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달라진다라는 의미 아닐까? 그럼 A 사건이 일어나면은 B 사건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준다 해가지고 서로 종속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독립일 때 어떻게 되면 독립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독립이라는 말은 P, B가 A 이꼴 P, B가 된다는 거였어요.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에 B가 일어나든지 단순히 B 자신만 일어나는 두 사건의 확률이 서로 같으면 아, A가 B에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독립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죠. 자, 오늘 나눠볼 내용의 요거랑 필요 충분 조건은 P, A 교 B 이꼴 P, A, P, B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럼 P, B바 A가 P, B일 때, 즉 독립일 때 우리 확률의 곱셈 정리 이용하면 P, A교 B는 P, B바 A 곱하기 P, A가 됐었죠. 근데 우리 주장한 게 뭐야? 요거래매
P 바 A는 뭐랑 같다? P B랑 같다. 자, 그러면 P B 바 A가 P B가 되고, 이건 그대로 내려서 P A가 되겠죠. 자, 그럼 우측으로 가는 거는 성립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좌측으로 한번 가볼게요. PA 교 B 이꼴 PA 곱하기 PB가 성립하면은 과연 독립이 되느냐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그랬을 때 독립임을 보이기 위해서 PB 바 A가 PB가 되는 거 보이면 돼. 자, 그랬을 때 PA 분의 그대로 써주면 PA 교 B가 되겠죠. 우리 PA 교 B를 뭐라 그랬어? PA 곱하기 PB가 되니 PA로 똑같이 그럼 약분이 되는 게 생겨서 PB랑 같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요거와 요거가 서로 같으니까 지금 요게 같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 아, 독립이구나 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찬찬히 읽어보고 한번 손으로 직접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앞에 나온 내용을 갖다가 정리하면 A, B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자, 별표 한 5개 칠게요. 자, PA 교 B는 PA 곱하기 PB다. 자, 독립이면 이것도 성립하지. 요게 성립하면 독립도 성립한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참고해 보면은 요런 의미가 A,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 A 여집합, B도 독립, A 여집합, B 여집합도 독립이래요. 자, 선생님이 한 가지로 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여줘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B가 서로 독립이라면 요게 만족하겠지. 방금 위에서 했던 PA 곱하기 PB가 만족하겠지. 그랬을 때 A와 B의 여집합이 독립임을 보이려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 A와 B 여집합이 어떻게 되면 돼? PA가 되겠지. 자, B의 여집합이란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나든 그냥 A가 일어나든 서로 같으면 B의 여집합이 A에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이걸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P, B가 조건부 확률 이렇게 계산이 되지. P, A교 B의 여집합. 자, 벤 다이어그램 간단하게 그려보면 A, B. 자, A교 B 여집합은 여기를 표현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분자를 PA에서 PA교 B가 된다. 자, P, B의 여집합은 1-P, B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뭐가 같다 그랬어? 독립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같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PA 빼기 PA 곱하기 PB. 자, 1-P, B 이렇게 되겠지. 자, 분자를 PA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PA로 묶여주면 1-P, B가 될 테고 1-P, B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렇게 약분되면 나오는 결과값이 P, A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B의 여집합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과 그냥 A만 일어났을 때 사건의 확률이 서로 어떻게 된다? 같구나. 그러면 A와 B의 여집합도 서로 독립이다 라고 보일 수 있겠죠. 자, 나머지도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예제 1번 같이 문제 풀어보고 문제 1번은 각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 화면 멈춰놓고 예제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6의 약수가 눈에 나오는 사건을 A,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4 이상이 눈에 나오는 사건을 C라 그랬을 때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에 대해 말해보시오 라고. 독립이면은 요거였지. PA 교 B가 PA 곱하기 PB면 어떻게 된다? 아, A와 B가 독립이다. 자, 독립이 아닌 게 종속이 되겠지. 자, 그러면 대우로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PAB, B가 독립이 아니다. 요 말은 종속이다. 이 말은 어떻게 돼? PA 교 B는 그렇지. PA랑 PB가 곱해진 값이 안 돼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사건 A의 집합부터 한번 써볼게요. 사건 A는 6의 약수니까 1, 2, 3, 6 이렇게 표현되고 B는 소수니까 2, 3, 5 이렇게 3개가 되겠네. C는 4 이상의 눈이니까 4, 5, 6 3개가 되겠네요. 자, 1번 문제 보면 사건 A와 B의 독립을 조사하시오. 자, A교 B의 값과 PA 곱하기 PB의 값이 서로 같은지 조사하면 되겠지. 자, A교 B의 집합을 한번 찾아봅시다. A교 B는 2, 2, 3, 3 두 개네. 2, 3. 자, 그럼 PA교 B는 어떻게 되지? 전체가 6이니까 6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자, PA는 어떻게 되지 그럼? 자, P의 값 바로 구할 수 있겠지. 4개니까 6분의 4. PB는 3개니까 6분의 3. 자, 그럼 6분의 4 곱하기 6분의 3 계산해 줘 봅시다. 2, 2, 3. 3분의 1 나오네? 그러면 둘이 서로 같다? 되지? 그지? 그렇게 되면 1번 A랑 B는 독립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2번 A와 C를 한번 봅시다. 2번. 자, A와 C가 독립인 걸 보이려면 마찬가지로 PA교 C는 과연 PA 곱하기 PC인지 살펴봐야겠지. 자, A교 C의 집합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지? 자, 6 들어있고,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자, 그럼 6 하나 이렇게 있겠네요. 자, 그래서 PA교 B는 하나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PA는 6분의 4였고, PC는 3개니까 6분의 3 이렇게 되겠네. 자, 먼저 약분을 해주자. 3분의 2가 되고,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서로 곱해주면은 어떻게 되지?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값은 3분의 1 서로 다르다. 어떤 게? PA 곱하기 PC가. 자, 그럼 서로 다르니까 이거 서로 다르니까 어떻게 돼? 죄송합니다. 이게 B가 아니라 C지요? 자, 그럼 A와 C는 서로 종속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문제 1번 한번 잠시 멈춰놓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이 이렇게 나왔나요? A교 B는 100분의 24, 바로 24 나오고 PA는 100분의 60, 자, 요 60, PB는 100분의 40, 요 40 해가지고 곱한 게 서로 100분의 60 곱하기 100분의 40 서로 같게 나와서 서로 독립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